오랜만에 후쿠오카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새벽 6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갑니다. 이 시간대 비행기를 누가 타나 했더니 제가 타네요. 이른 새벽부터 출발하면 온전한 하루 여행을 보낼 수 있잖아요. 체력은 나풀나풀거리겠지만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8시 20분쯤 도착했고요. 호텔에 짐 맡겨놓으니까 9시 50분경. 이제부터 전 자유입니다. 폭주하러 갈게요. 후쿠오카 첫 일정은 아침밥 먹으러 가려고요. 무려 1934년에 만들어진 후쿠오카 최초의 카페 브라질레이로. 일본식 다방인 키사텐인데요. 앤티크 그 자체가 참 멋스러워요. 삐거덕 소리가 나는 목조 2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데 군데군데 세월의 멋이 가득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공간이라 좀 낡지 않았을까 했는데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가꿔놓은 것이 신기했어요. 이곳에서 유명한 건 런치 메뉴 중 하나인 멘치가스. 그러나 11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저는 모닝 세트를 먹을게요. C세트를 주문했습니다. 핫브레드와 샐러드, 커피 혹은 오렌지 주스 선택 음료가 나와요. 저는 커피로 시럽과 우유 없는 블랙으로 요청드렸어요. 잠시 기다리자 나온 메뉴. 구성과 양이 상당히 자그마해서 에피타이저로 먹으면 되겠군 생각했어요. 핫브레드는 구운 모닝빵 안에 치즈와 햄을 넣은 것. 따뜻해서 좋았고 안은 그 맛이었습니다. 샐러드는 왜 드레싱을 뿌리다 말았지 했는데 드레싱에 살짝 절여져 있었고 맛이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시판 간장 베이스의 드레싱 같았어요. 한입 크기로 가지런하게 자른 양상추라 먹기 좋았습니다. 시판 맛이지만 원래 시판이 제일 맛있잖아요. 입맛 도둑이 딱이었어요. 다정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후쿠오카 최초의 카페를 즐긴다는 게 재밌었어요. 1934년에 만들어졌으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신기했고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은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서 2번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처음은 신기하고 좋은, 그러나 2번은 괜찮을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네요. 후식 먹으러 갑시다. (1923년부터) 지금까지 맛과 역사를 이어온 스즈카케 본점에 갈 거예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일본 전통식 디저트를 만들고 판매하는데요. 현지 분들도 긴 웨이팅을 해서 식사하고 디저트를 먹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구글맵의 운영시간은 조금 이르게 되어 있지만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거나 디저트를 먹는 것은 오전 11시부터입니다. 저는 10시 45분경에 도착했는데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적고 기다리다가 11시 땡 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역시 혼자 여행은 자리 걱정이 덜해서 좋습니다. 식사 테이블 바로 옆에는 테이크아웃용 디저트를 판매 중인데요. 촬영해도 된다고 하셔서 한번 담아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백화점 지하 1층 느낌의 공간입니다. 스즈카케는 식사 메뉴도 있고 디저트 단품만도 주문 가능해요. 저는 디저트 맛집이니 디저트를 먹도록 할게요. 주문은 아이스 파르페를 선택했어요. 위에 올라가는 아이스크림은 3가지 맛 선택 가능해요. 저는 바닐라, 말차, 검은깨를 골랐고요. 그 외에 카라멜도 있었습니다. 따란 생각보다 큼지막하게 나와서 더 행복했던 아이스 파르페. 직접 고른 3가지 맛 아이스크림 밑에 달콤하게 졸여낸 팥과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크림, 그리고 갖가지 과일이 곁들여졌어요. 와, 이거 정말 비싼 가격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파르페 하나에 1000엔 가까이면 좀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만큼의 행복과 맛을 선사해 주더라고요. 일단 아이스크림 맛이 미쳤습니다. 말차 맛이 아주 진해요. 쌉싸래하면서도 은은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 달콤해서 일본에서 먹었던 말차 디저트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맛있었어요. 밑에 깔려있는 과일은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생과일이더라고요. 딸기, 키위, 파인애플, 바나나 등이 있었고 하나하나 신선하고 맛 좋아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때는 양갱이 깔려 있었는데 이 집의 시그니처를 먹어서 좋긴 했지만 달긴 하더라고요. 함께 내어준 후지차랑 먹으니 딱 좋았어요. 여긴 재방문 의사 100% 있는 곳이고요. 혹시 부모님과 함께 후쿠오카 여행을 온다면 꼭 들러보세요. 대접받는 느낌의 분위기와 정성과 맛이 가득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혼자도 둘이도 행복한 곳입니다. 아, 세상 행복하네요. 든든하게 후식까지 먹었으니 좀 걸으면서 쇼핑해볼까요? 이번 후쿠오카 여행은 일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빈티지 쇼핑과 소품숍 등을 취재하려고 하는데 영상으로도 함께 소개하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빈티지 쇼핑 가보시죠. 빈티지 쇼핑 전문점은 텐진 다이묘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하카타에서 텐진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빈티지 숍은 세컨 스트리트 후쿠오카. 꽤 여러 지점이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빈티지 브랜드예요. 명품부터 브랜드, 보세 제품이 적절하게 섞여 있고 옷이나 제품 상태도 깨끗해서 쇼핑할 맛이 나더라고요. 내부 촬영은 금지입니다. 여기서 콜맨 크로스백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일단 둘러보고 다시 와서 사자라고 결심했는데 그 사이 나가버렸더라고요. 역시 빈티지 쇼핑은 마음에 들 때 바로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찐 빈티지 옷이 가득가득했던 숍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먼지 냄새가 아주 가득했어요. 보물찾기 하듯 하나하나 보면 예쁜 것들이 꽤 있는데 찐 빈티지라 단추 하나가 없거나 진품을 의심하게 되는 브랜드 제품이거나 뭐 그러더라고요. 이런 보물찾기를 좋아하나 먼지가 너무 심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은 여기 명품과 브랜드 제품이 가장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서 이게 과연 빈티지 숍인가 편집 숍인가 살짝 갸우뚱할 정도로 이상하게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차피 다 근처니까 여유 되시면 들러보세요. 브랜드 제품 외에도 보물 같은 빈티지 제품을 원한다면 여기. 그러나 구글맵 평점이 2점대인 이유가 있어요. 가격대가 엄청 높습니다. 되게 키치하고 유니크한 제품이 많긴 한데 브랜드 없는 스커트 하나에 2만엔 가까이 측정되어 있는 거 보고 냉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찐 희귀품 찾는다면 한번 가보세요. 영상으로는 짧게 보여드렸으나 눈과 기관지가 힘들었던 쇼핑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려고 했던 가방이 잠시 시간 동안에 판매되어 버려 좀 더 아쉬웠어요. 이 아쉬움은 또 먹어서 채워야죠. 텐진역 다이묘 근처에 전통 있는 라멘집을 찾았어요. 1947년부터 운영해온 역사 깊은 동네 라멘 맛집. 전 오후 3시경 정도에 방문했는데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도 끊임없이 현지인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저렴한 편이에요. 라멘 보통 사이즈가 580엔. 볶음밥과 교자가 더해진 세트 메뉴는 780엔. 저는 라멘 정식을 주문해서 세트로 먹어볼게요. 짜란 이렇게 나왔고요. 라멘 국물 한입 먹어보면 엄청나게 진한 돈코츠 라멘이에요. 한국인 입맛에 먹기엔 좀 진하고 느끼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을 좋아한다면 그냥 드셔도 좋지만 다진 마늘 치트키를 첨가하면 한국인 입맛에도 딱입니다. 마늘을 넣으면 좀 더 깊고 깔끔해진 맛으로 완성돼요. 볶음밥은 불맛을 잘 내서 고슬고슬하게 볶아냈어요. 특별하진 않지만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한입 크기의 자그마한 교자는 겉바속촉의 고향만두 맛이었어요. 빨간 생강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마늘을 넣은 라멘이 너무 제 입맛이라 더 좋았고요. 일본 음식이 우리에게 느끼하고 짜고 너무 달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무난하게 맛있다. 정신없이 한 그릇 뚝딱 했다라는 평범한 감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애매한 점심이자 저녁을 뚝딱 했으니 다시 쇼핑하러 가봅시다. 이번엔 소품숍을 둘러볼게요. 그런데 비가 너무 와요. 우산이 의미가 없게 비가 몰아치고 너무 추워서 잠시 편의점에 들러서 당을 충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후의 홍차 레몬티와 요즘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마술만 보면 먹고 싶어지는 슈크림. 봄이라 그런지 딸기맛 슈크림이 나왔더라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되게 새콤한 딸기맛 크림이라 맛있었어요. 역시 로손 편의점은 슈크림 장인입니다. 당도 채웠으니 소품숍 투어 가보죠. 후쿠오카에서 단 하나의 편집숍, 소품숍을 고르라면 여기. 자체 제작 제품도 있고 가져온 제품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귀엽고 일본 특유의 감성과 귀여움에 유치함과 덕후스러움까지 더해져서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규모 자체가 큰 것도 아니고 제품군도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다 예뻐서 보는 내내 행복했던 곳입니다. 지지난 후쿠오카 영상 때 소개했던 3B 포터즈 기억나시나요? 시즌이 바뀌어서 궁금해 또 가보았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제품들이 가득가득하더라고요. 근처에 유명한 숍 하나 더 있어요. 내부는 촬영 금지인데요. 여기는 조금 더 디자이너블하고 고급스러운 자체 제작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 역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비도 추적추적 오고 몸도 으슬으슬하고 오늘의 일정을 슬슬 마무리하고 술 한잔 할게요. 제가 전통주, 양조장, 브루어리를 좋아하잖아요. 후쿠오카 도심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찾다가 발견한 사케 브루어리. 리브론 크래프트 사케 브루어리는 규슈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재료를 바탕으로 사케를 직접 만들어요. 지역의 먹거리로 만드는 것이라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매장 한쪽에서는 사케를 직접 만들고 있었고 한쪽으로는 구매는 물론 마시고 갈 수 있게 마련해 두었어요. 저는 3가지 맛을 골라 마실 수 있는 사케 플레이트를 주문했습니다. 맛은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데 추천 부탁드렸어요. 사장님께서 버베나, 유자, 딸기 히비스커스 이렇게 3가지를 권해주셨고 그걸로 요청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마셔본 버베나. 입안에 향긋한 허브의 향이 확 퍼지는데 깔끔한 사케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한 잔이었어요. 그 다음은 유자. 저는 3가지 중에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단맛이 가득한 유자 맛이 아니라 유자 특유의 쓴맛을 풍미로 살려내어 묵직한 단맛과 쌉싸래한 맛이 함께 감도는 게 유자 원재료를 진짜 제대로 살려낸 것 같더라고요. 신메뉴로 추천해주신 딸기 히비스커스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기대했던 딸기의 단맛이나 히비스커스의 새콤함은 별로 없고 알코올 맛과 향이 더 강해서 전 쏘쏘하더라고요. 여기 병으로도 사케 구매 가능해요. 브루어리에서 사케 마신 사람은 할인 구매도 가능한데 사고 싶었던 주류가 엄청 많았던지라 아쉽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전통주 브루어리 참 재밌네요. 이곳 말고도 하카타 근처에 양조장 2곳과 맥주 브루어리 2곳을 더 알아냈는데 와, 이번 여행 계획을 너무 촘촘하게 짰던지라 아쉽게 다 못 갔어요. 또 다음에 후쿠오카 여행을 오게 된다면 다시 제대로 술쿠오카를 즐겨볼게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다녔더니 피곤해서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 아침입니다. 호텔 조식은 신청하지 않았고 저는 또 맛집을 찾아 걷습니다. 후쿠오카 빵지 순례하며 빼놓을 수 없는 스토 카레노 가든 웨스트에 갈 거예요.
제가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9시 50분경. 웨이팅이 엄청났어요. 심지어 안에도 줄이 있습니다. 땡볕에 한 20분가량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빵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동네 빵집 마트빵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그 맛과 식감을 도통 잊을 수가 없어요. 줄 서서 들어가면 또 빵을 고르는데 줄을 서고 계산하는데 줄을 서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줄을 섭니다. 사진 찍을 여유 없겠지, 호다닥 가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도 줄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영상을 담아올 수 있었답니다. 단점은 전부 일본어 표기고 손글씨다 보니까 대충 눈치껏 사야 합니다. 저는 단맛 중독자로 초코빵으로 보이는 것을 골랐고 아침 대신 먹는 거니까 샌드위치도 하나 샀고요. 그리고 여기 1등 메뉴가 멘타이코 프랑스 명란 바게트래요. 그것도 반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구매까지 다 해서 나온 시간은 10시 반. 아, 오래 걸렸네요.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 주문은 또 따로 해야 해요. 그러나 전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커피 살 거예요. 바로 옆에 자리한 카페 토피. 여기는 소이라떼 전문 카페예요. 강가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뷰 좋은 카페인데 되게 독특한 커피 맛이 더 인상 깊은 곳입니다. 소이라떼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유가 아닌 거의 순두부에 가까운 걸쭉함과 맛의 두유예요. 기본 소이라떼를 시키면 생각 외로 걸쭉한 커피가 나옵니다. 여기 커피 머신은 라마루 초코를 사용하더라고요. 오, 맛있는 커피겠구나 생각했는데 두유 맛이 강해서 커피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맛이 없냐고요? 아니요, 맛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하고 호불호가 강할 것 같습니다. 커피 테이크아웃 해와서 주섬주섬 샌드위치를 꺼내 같이 먹어볼게요. 와, 여기 빵집 미쳤네요. 빵집 순례 인정이에요. 빵 자체도 맛있는데 안에 재료와 소스, 고기까지 어우러짐이 정말 완벽했어요. 이 샌드위치 가격이 500엔대였는데 제가 후쿠오카 산다면 아마 매일 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빵, 꽤 건강한 커피로 완벽하게 시작한 아침. 또 새로운 후쿠오카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저는 다음 날부터 JR 레일 패스를 이용해 나가사키, 기타큐슈, 히타를 여행했습니다. 도시 여행기는 다음 영상부터 또 호로록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칼데론 하루 보내세요. 안녕!